한국 부모님이 굉장히 나이스하고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으세요. 감사하게 이분이 다른 데도 상담 많이 했는데 제가 부끄럽지만 염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택해 주셨던 부모님이라 제가 그 부담을 느끼고 철학기도 가서 매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부담과 공포가 오기도 하지만 반갑습니다. 우리 밝은 미래 교육의 열정맨, 방금 설명회를 마치고 목이 다 쉬었지만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다시 나왔습니다. 염쌤입니다. 강쌤. 네, 우리 텐션이 둘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지금 토요일 지금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설명회 불진하게 마치고 그래도 여러분을 빨리 찾아오려고, 왜냐 지금도 실시간으로 출국하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학생들에게도 안심 이런 거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각각 저랑 테드쌤 학생들이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했던 절차들,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블로그와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는 실제로 올라가 있으니까 보실 수 있고요. 저는 미국 고등학교 이제 공립학교를 갔을 때 학생이 출국을 했는데 등록이 안 됐다 이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등록 확인 빨리 해라 했는데 이 친구는 잘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도 이런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학생 잘못도 아니고 뭐 누구라기보다 미국 학교가 조금 시스템이 이게 걸려요. 이게 부득불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이 친구는 중3 1학기를 마치고 가을 학기로 출국을 했는데 결론은 학년 때문에 이 학교가 10학년으로 이 애를 배정하려고 했나 봐요. 원래 나이로는 9학년인데 근데 이 친구는 9학년을 조금 희망했던 것 같고 학교에서는 받아본 케이스가 없어서 이거를 오래 걸리다가 마침내 되긴 됐어요. 10학년으로? 네. 9학년으로 됐습니다. 9학년으로?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왜냐면 처음에 아이가 출국을 하고 나면 호스트랑 함께 학교를 찾아가요. 네, 정상 등록이 됐는지 보고요. 제가 가끔 삑살이 나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내 마음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삑살이 안 나고 싶어요. 이게 근데 얘가 학교가 뭐 갑자기 서류 문제가 있는 건지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한테. 아이가 지금 수업을 당장 10일 날 목요일 날 시작해야 되는데 학교 내일 모레인데 선생님이 얘가 등록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럴 때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다행히 호스트가 되게 인내심을 갖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줬어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아빠한테, 한국 아빠한테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때도 중요한 건 한국 부모님이 굉장히 나이스하고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으세요. 감사하게 이분이 다른 데도 상담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제가 부끄럽지만 염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택해 주셨던 부모님이라 제가 그 부담을 느끼고 철학기도 가서 매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부담과 공포가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신뢰를 해주시니 저도 마음에 요동치지 않고 차분하게 응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자, 그러니까 미국 스타일을 좀 아시는 이분이 조금 해외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 잘하시는 게 뭐냐면 개인톡으로 자꾸 하는 게 아니라 공식 이메일로 저랑 약간 포멀하게 주고받는 이 젠틀함이 서로 간에 있었어요. 이걸 참고해 주세요. 이런 방식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우선은 호스트가 보내준 내용을 캡처했어요. 아빠가 나눈 거예요. 어느 정도 살짝 얘기하면 good morning 해서 누구 얘기하고 아빠한테 호스트가 yesterday I took her to the school. 학교로 데려갔어요. They could not find any record for her in the school system. 그러니까 학교에 얘가 기록이 없는 거예요. 등록이 안 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the ICS coordinator said she had submitted all of her paperwork since July. However, 아이의 서류를 학교에 다 냈는데 학교에서는 나 우리 받은 적 없는 것 같은데? 없는데? 계속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호스트가 yesterday I gave to the school all the documents. 다 냈어요. 또 다시. Today I'm going back to the school again to make sure I'll let you know. 그러니까 호스트는 서류를 다시 내줬고 번거로웠겠지만 그러니까 학교가 못 받은 건지 누구 문제인지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이때. 근데 다시 학교에 난 찾아가서 얘가 제대로 등록이 됐는지 확인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감사하다 이렇게 체크해 온 거고요. 또 근데 아빠가 저희를 좀 언급하시면서 아빠도 우리 한국 밝은 미래에 체크를 좀 해보겠다 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이중적으로 좀 도움을 청하신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 호스트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거의 웬만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나이스하게 이렇게 물어보시니 저희도 컨펌 차원에서 네. 재단 통해서 한 번 더 한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저희가 코디네이터한테 바로 직통 연락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네, 원칙상 아니 되옵니다. 그러니까 재단으로. 네, 재단 본부 헤드로 하게 되고요. 그분들이 디렉터, 코디 이렇게 내려가면서 소통을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절차를 꼭 지켜줘야 되는 거죠. 저희가 호스트한테 바로 되나요? Hello, host family 돼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재단에서 그 미국 재단에서 넣는데 그 학교 관계자가 받는 사람이 있고 입력한 사람이 있고 여기에 분명히 링크가 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네, 뭐 잘 해결이 됐으니까 해결될 거예요. 아실걸? 이 아버님이, 이 학생 아버님이, H라는 학생 아버님이 호스트랑 다이렉트로 소통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나이스.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서로가 각자 애를 키워봤고 대박이기 때문에 가장 좋고요. 또 호스트는 저희가 물론 초비상일 땐 연락한 적 있습니다. 호스트나 코디. 그런 건 이해가 돼요. 지금 절차는 물론 안 급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 왜 이러시죠?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아직 하루 이틀 더 시간이 있었고 분명히 되는 거냐서 결론적으로. 해프닝이에요. 네, 조금만 더 보시면 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저희 본사의 이영길 대표님도 둘째 따님이 갔어요. 첫째는 14년도에 갔고 둘째 애가 정착하는 시기에 어떻게 하면 될지를 곧 유튜브에 올려드릴 건데 대표님도 호스트랑 직접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물 바리바리 보내고. 맞아, 선물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영어가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뭐가 나왔죠? 챗 GPT. 네, GPT가 나오는 바람에 핑계가 안 돼요. 이제 팝하고 저리가, 그래멀리 저리가, 구글 번역 저리가. 챗 GPT 정말 미쳤습니다. 소위. 정말 말도 안 되게 해줍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해놓고 그 호스트에게 또는 이분들에게 조금 뉘앙스나 이게 괜찮을까요? 라고 저희 선생님들에게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괜찮죠. 네. 왜냐면 저희가 해봤으니까. 네.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막 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답을 드렸어요. 아버님께. 살짝 보시면 아버님 아마 이때는 근데 10학년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캡처의 부분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코디가 서류를 냈는데 학교에서는 받은 거 없다고 하고 호스트가 다시 제출하려는 것 같네요. 근데 저희가 코디한테나 호스트는 연락하는 게 제한되어 있으니 재단 본부를 통해 문의하겠습니다 하고 저도 절차를 지키는 한에서 같이 동시 컨펌을 들어갔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님이 이제 또 답이 왔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메일은 주고받지만 학생과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호스트가 학교를 방문해서 수업 신청하려 했으나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장 큰 건 학교 시스템 문제로 서류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코디께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왜냐면 서류를 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아빠가 이게 학교 측에서 너무 느리고 하니까 좀 답답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단 측에서 학교에다 한 번 더 조금 연락해 주시면 좀 더 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빠도 이제 조급해지시죠. 당장 이제 이틀 뒤에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기에 저도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답답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요. 그래도 이 아버님이 정말 나이스하게 기다려 주시면서 한번 정중히 부탁 주셨고 저 역시도 다시 했죠. 했더니 이 담당자께서 답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도 학교로부터 답을 받았다. 근데 9학년으로 학생을 배정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학교가. 그래서 10학년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9학년으로 되게 됐다 얘기가 돼서 이제는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막을 뭐야 갑자기 호스트가 10학년으로 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또 9학년 됐다 하길래 뭔가 했더니 이 학생이 호스트랑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호스트가 물어본 거예요. H야, 너 9학년 되고 싶어? 10학년 하고 싶어? 공립교환 학생은 그렇게 해도 되나요? 학생이 중3 나이에 갔으면 꼭 9학년으로 해야 되나요? 공립교환 학생? 아닙니다. 12학년도 배정될 수 있죠. 네. 이게 좀 특징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물론 저학년은 안 돼요. 네. 8학년, 막 이건 안 되는데 될 리도 없고. 고등학교는 9학년부터니까. 오히려 그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좀 네. 아이가 편하게 교환 학생으로 왔으니까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은 수업을 좀 릴렉스하고 캄하게 할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높은 학년한테. 네, 맞습니다. 여기서 꿀팁. 예를 들어 이 학생이 중3 나이에 가서 9학년에 배정돼야 되는데 10학년으로 배정이 됐다고 쳐보세요. 근데 이 학생이 미국 생활이 너무 좋아서 연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학년으로 보냈으니 연장할 때는 11학년으로 가서 11, 12, 2년만 하면 졸업이 되겠다. 예!
혹시 되나요? 이 친구는 9학년으로 갔어야 되는 중3 나이인데 10학년이 배정됐어요. 올라갔어요. 네네. 공립 교환을 할 때. 근데 연장할 때는 시민권이 아니면 짝 아니면 11학년으로 사립으로 가야 되잖아요. 11학년으로 갈 수 있는지 이거예요. 나이로는 이제 10학년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11학년으로 가는 건 거의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교환학생을 공립을 10학년이든 11학년이든 상위권으로 받았어도 상급 학년으로 사립학교를 갈 때는요 1년간 지낸 이 학기만 기간만 인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10학년으로 배정됐어도 그냥 9학년 1년 보낸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사립으로 가도 10학년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어쨌든 얘가 9학년, 10학년 중 어느 학년이 좋아? 라고 호스트가 그때는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상관은 없지만요 그냥 제 나이에 맞게 9학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호스트가 9학년으로 배정해 주려고 학교에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는 9학년으로 받은 적이 없으니 10학년 해주려고 했는데 안 했던 절차를 새로 하려 하다 보니 막 오래 걸린 거예요.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재단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9학년으로 최종됐다. 그리고 저도 학생에게 다이렉트로 답을 받아서 선생님 등록됐어요. 수업 오늘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학년 배정이 공립교환은 좀 위로도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사실 학년이 10학년으로 해도 무관했을 거예요. 근데 공립학교마다 경험이 없다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요. 아이를 받아본 적이 없으면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학력 인정에 대해서 이 얘기 끝나고 나서 학력 인정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가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 선생님 그럼 H가 9학년으로 갔으면 내년에 복학할 때 고등학교로 못 가고 중3 2학기로 다시 가야 되나요? 재입학해야 되나요? 했어요. 이 내용을 많이 언급을 드렸지만 또 헷갈릴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오는 2023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 계획을 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캡처까지 했어요. 제가 이따 링크 드리겠지만 저희가 미인정 유학 뭐 이런 거 했던 유튜브 다시 링크 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결국 중3 1학기를 마치고 9학년으로 배정이 되면 9학년 1학기 2학기 하고 왔을 때 우리나라로는 중3밖에 안 마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중3이면 미국으로 9학년으로 인식이 되니까. 그래서 교육청 이 예산하는 시행 계획을 보면은 미국은 가을 학기제라 우리보다 한 학기 늦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복이 돼요. 중3 1학기를 끝냈는데 또 중3 1학기 또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9학년을 두 학기를 다 마치면 그 중복되는 것도 기간으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내년도에 애가 귀국할 때 고1 2학기로 원칙적으로 학력 인정받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학교장 재량,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 입학은 학교에 꼭 확인해야 된다. 그러나 교육청 원칙으로는 학력 인정이 가능하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얘기가 복잡할 수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블로그도 유튜브 좀 들어보시고 글 읽어보시고 헷갈리시면 또 개별적으로 댓글 달아주시고 아니 문의 주시면 답을 드릴게요. 가끔 교육자 편입학을 할 때 학교에서도 생소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막 못 받아준다 이런 거 안 된다 미인정 이유가 아니냐 또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해당 교육청 주무관님을 꼭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교육청 교육자 편입학 시행 계획 자료에도 나와 있고 주무관님도 알고 있으니까 이분이 학교 선생님을 설득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알려주는 거죠 제대로. 그렇게 해서 잘 복학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Q&A 나온 걸로 하겠습니다.